일단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면 또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뭐 매출은 어쨌든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그리고 특히 기대치보다도 감소했었던 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른바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 코스피나 네.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의미로 좀 작용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의 그 경제를 주도해온 상당히 오랜 동안 네. 주도해온 기업으로서는 참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물론 뭐 제가 삼성전자에 계시는 중요한 그 전략을 짜는 뭐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언론이나 다른 여러 소스로부터 얻은 그런 지식에 기반을 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하나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하나만 봤을 때 특성이 일종의 원스톱 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치 팹리스처럼 칩을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또 위탁 생산 파운드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TSMC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높은 임원분이 그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네. 삼성전자가 추락을 했다고 할까요? 지금 자기 자신들도 그걸 이제 인정하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소위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이제 간신히 벗어나오는 길이지만 그 사이에 AI라는 요소가 끼어들었거든요. AI 반도체. 거기서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반도체 제품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게 되고 필수 부품이 되고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AI 가속기 시장 전체의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을 그냥 형성을 해버리는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의 거의 대부분을 하이닉스가 차지해버린 그런 상황.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가장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AI 시대에 우리가 뭐 최첨단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AI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HBM 자체가 D램을 축적해서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 외에 D램 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CXL이라는 아주 고성능이 도입된 D램이 있는가 하면 DDR이라고 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더블 데이터 하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고 앞에 LP를 붙여서 LPDDR 그러면 전력이 소모가 아주 적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D램 자체가 진화를 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떻게 말하면 찬밥 신세였던 그런 D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AI 같은 그런 어떤 붐 때문에 잠깐 잊고 있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쓰임새가 여전하고 네.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 경우는 워낙 HBM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도 그쪽으로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D램 쪽에 그 영향력은 삼성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게다가 또 엔비디아가 말하기를 우리 계속 HBM이 부족한데 SK 하이닉스만으로는 부족해. 근데 삼성은 아직 테스트가 안 끝났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테스트가 끝났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주문 받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되면 대부분은 실현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현이 되면 삼성전자의 HBM에 관한 영향력도 이제 꽤 커질 것이고 지금 현재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HBM이라는 것이 단순히 AI 가속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저런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삼성의 미래가 그렇게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할 만큼 그렇게 나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자체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느슨했던 점도 있고 여러 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제 설정이 대충 된 것 같고 그다음에 AI 가속기 문제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꼭 HBM을 엔비디아에 줘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저렇게 독점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우리가 만들면 안 돼? 다른 형식의 AI 가속기는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진전이 된지는 모르지만 마하1이라는 뭐 그런 가속기도 있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세계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 70, 80%라고 그럽디다. 네. 그만큼 비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가 그 비메모리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메모리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미래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또 비메모리 쪽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도 계속해서 그쪽을 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반도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거의 뭐 아주 작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네. 앞으로는 그 분야도 괜찮을 수 있고 뭐 등등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회사는 아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삼성 투자를 옛날에도 가진 적이 있고 한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별로 적절한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한 3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거는 내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내 의도랑은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데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 일단 투자자 쪽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좀 해드리면 저도 참 이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을 참 많이 뵀거든요. 한 1년 동안 뵙는 임직원 수를 헤아려 보면 정말 적어도 몇천 명일 네. 겁니다. 예, 뭐 주재원, 뭐 경력 신입, 네. 뭐 임원분들 네.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 예, 부터 해서 정말 많이 뵙는데요. 최근에는 그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들도 뵙고 하면서 그 의지도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의지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 의지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HBM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지였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HBM을 지금 시장에서 상당 비중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싶었던 건데 납품을 결국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으로 작용했고 더군다나 실적으로도 그게 나타났고 근데 이게 도덕적 해이를 보인 건 아니고 그죠? 무슨 법적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그게 워낙 그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실수라기보다는 실망을 준 것은 맞으니까 그렇죠.
사과 표명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저는 그 사과라기보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우리를 한번 믿고 다음을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삼성전자가 저는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적으로, 전 주식 투자 말고요. 네. 한국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나를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협성회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 모임. 그 1차 벤더사 300대 1차 벤더사. 이 1차 벤더사가 다 대기업들이에요. 예. 근데 1년에 4번 5번을 모입니다. 네. 예, 분기별 이상으로 모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1차 벤더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1차 벤더사가 어려워지면 그들에게 납품하는 또 중견기업들 2차 벤더사들은 또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또 그들에게 납품하는 그 중소기업들은 또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그렇죠. 그 수많은 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은 얼마나 또 어려워질 것이며 연쇄 작용이 이 정말... 수많은 기업들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고 식당 그렇죠.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며 그 가정은 또 얼마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성균관대에 좀 이렇게 지위 있으신 분을 한번 뵀는데 네. 성균관대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삼성전자가 운영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삼성은 워낙 그 비중이 커서 정치, 외교,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얻는 도움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포츠까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가 의지와는 달리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사과 표명을 또 해주신 것도 또 나름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이제 뭐 주식 시장보다는 또 한국 경제를 응원하는 면에서 좀 그 의지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응원하는 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주식 시장도 있지만 실적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모멘텀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HBM을 빨리 납품하게 되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지 여부 그게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그 추구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그 D램의 진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의 진입, 그다음에 AI 가속기의 개발, 네. 이런 분야가 풀리면은 아마 조금 더 큰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셨군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25년 비즈니스 트렌드 이 책에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책에 이제 5페이지에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24년 9월이었죠. 그 바로 지난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윈터 룸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2단계 끌어내리고 목표 주가도 절반 이상 꺾어버렸습니다. 그 제목의 겨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닥칠 혹독한 계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뭐 물론 책에서 의견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책에서도 여러 산업들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는데 일부가 K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책에서 충분히 담고 계시지만 대표님의 판단, 이 보고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했는데 대표님은 이
판단에서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판단한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그 사실은 여러 네. 가지 이유를 예. 이미 상당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봤느냐 하는 걸 지금까지 조금 설명을 이미 드렸고 네네. 삼성전자 기업 하나에 대한 것도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모건 스탠리가 가끔씩 이런 보고서를 써서 한국 반도체 업계나 주식 투자 서클을 좀 괴롭히긴 해요. 예. 가끔씩. 예. 근데 심지어는 뭔가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그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할 때는 네. 결코 겨울이 다가온다, 어프로치도 아니고 룸 금방 닥친다. 네네. 라고 표현할 만큼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뭔가 위험해지거나 아주 침체되거나 그럴 요소를 저는 도저히 못 찾겠거든요. 공감합니다. 왜 갑자기 겨울이 닥친다고 했을까? 오히려 지난 2, 3년보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요소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특히 AI라는 것이 AI 생태계라는 것이 지금 급격히 이제 좋아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지탱해 줘야 하는 하드웨어인 AI 반도체. 그 AI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AI 생태계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것에 기반이 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AI 산업이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좋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그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네.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저도 역시 25년 경제전망서의 산업 섹터에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미 반도체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우리가 이게 촬영하고 있는 과정도 수많은 반도체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반도체를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그죠? 반도체로 살아가는 거죠. 반도체 그렇죠. 예. 그 반도체가 없이는 이 디지털 사회가 디지털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반도체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가 2,300개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700개,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3,000개. 반도체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증가율이 증가세보다 주가의 상승세가 더 높았을 때는 버블인 거고요. 버블. 단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주가가 조정되는 국면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산업의 증가세가 더 큰 거죠. 매출액 그렇죠. 증가세가. 그때는 이제 다시 소위 말하는 투자의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여러분 상정하고 이 산업의 흐름을 좀 진단하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동의합니다.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